1979년 2월 창원공단 입구에 낡은 다세대 주택.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한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20살이 채 되지 않은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수야, 일어나야지. 9개월 된 아들을 깨우며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눈을 비비며 깨어났습니다. 볼이 빨갛게 익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젯밤 재봉틀을 돌리며 쌓인 어깨 결림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에 분유를 타는 동안 정수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진 날짜들. 월세일, 공장 야근일, 진수 예방접종일. 촘촘히 박힌 스케줄 사이로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늦게 들어와도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해.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며 정수는 속삭였습니다. 진수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침 7시 정수는 진수를 옆집 김씨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순의 월급 12만 원에서 월세 5만 원을 빼면 그 3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괜찮다, 순아. 얘도 우리 집 막내 같은데 뭘. 김씨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공장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정수는 언제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수가 자라서 엄마는 왜 아빠가 없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성원섬유 2층 작업장. 30명의 여공들이 나란히 앉아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정순의 자리는 창가 맨 끝.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추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야근이래. 수출 물량이 밀렸다는군. 옆자리 선영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근 수당이 아쉬웠지만 진수가 걱정됐습니다. 오전 내내 블라우스 깃을 박으며 정수는 바늘에 집중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그날 일당에서 차감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내일 진수에게 줄 이유식 재료를 생각했습니다. 순아,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축나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 선영 언니의 말에 정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작업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오늘 밤 12시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기혼자들이 투덜거렸지만 정수는 마음속으로 야근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이틀치 분유값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순의 어깨와 목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새끼만큼은 공부 잘 시켜서 내가 못 간 길을 가게 해줘야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수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 마침내 일이 끝났습니다. 정수는 부은 손가락을 주무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야근 수당까지 포함하면 2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내일은 진수에게 새 옷 한 벌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집에서 진수를 데려왔을 때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엄마가 늦었지.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돌보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드는 것. 그것이 정순의 전부였습니다. 몇 달 후 진수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정수는 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를 향해 뻗어질 때 그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꼭 성공시켜줄게. 넓은 세상 보여줄게. 정순의 다짐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언젠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1995년 봄 진수가 18이 되던 해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16년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진수야, 일어나라. 방문을 두드리며 정수는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네 엄마 하고 대답하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들어간다. 정순이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부치며 정수는 진수를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서야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이제는 정순보다 한참 컸습니다. 늦잠 자면 안 되지. 고3인데. 정순의 말에 진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종알종알 했는데 요즘은 조용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진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춘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아, 요즘 많이 산만해 보이네. 옆자리 선영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수가 고3이라서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아이고, 벌써 그렇게 컸나. 시간 정말 빠르다. 그날 저녁 정수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수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정순이 부르자 방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엄마. 뭐하니? 공부하고 있어요. 정수는 방 앞까지 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누군가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문틈새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진수야? 정순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니 진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진수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착각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잘못 본 것 같아. 그 일 이후로 정수는 옷을 갈아입을 때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순이 빨래를 널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정순이 허리를 잡고 신음했습니다. 진수가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고마워, 진수야. 진수는 정순을 방까지 부축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손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제 괜찮아. 고마워. 정순이 말했지만 진수는 쉽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사지 해드릴까요? 괜찮다. 쉬면 나을 거야. 진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그 표정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와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야, 잠깐 나와라. 거실에서 마주 앉은 모자. 정수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수야, 너 요즘 좀 이상해. 뭐가요? 엄마한테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는 것 같아.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건 고맙지만 엄마, 제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데요. 엄마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진수의 말에는 강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는 필요해. 거리요? 왜 거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가족인데.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진수야, 너 지금 흥분하고 있어. 흥분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요. 엄마는 왜 저를 밀어내려고 해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괜히 그랬나 보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도 저밖에 없잖아요. 진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여겼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미안해. 진수는 환하게 웃으며 정순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길고 더 강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변화가 정상적인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엄마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진수는 착한 아이인데. 정수는 자기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수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번질지를. 1997년 3월 정순이 마흔을 바라보던 해였습니다. 제단기 앞에서 천을 자르던 그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아, 선영 언니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제단대 위로 쓰러지는 순간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뜬 것은 사흘 뒤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하얀 천장, 매캐한 소독약 냄새. 몸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왼쪽 팔과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옆에는 29이 된 아들 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여전히 순수한 얼굴이었지만 눈빛 어딘가 낯선 기운이 스쳤습니다. 뇌출혈이래요. 왼쪽이 마비됐대요. 차분한 목소리.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정수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이 어눌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진수의 말은 위로였지만 그 속에서 정수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곳은 아들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 돌봄에 전념하겠다 했습니다. 간병했으면 되잖아. 정순이 어렵게 말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간병인은 안 돼요. 엄마는 제가 아니면 안 돼요. 며칠 후 간병인이 찾아왔을 때 진수는 그를 차갑게 내쫓았습니다. 엄마 돌보는 건 저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정수는 말리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세계는 오직 아들과 둘뿐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주는 아들의 손길.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목욕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진수야, 이제 됐어. 아직 다 안 씻었어요. 깨끗해야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는 손길. 정수는 몸을 움츠렸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라며 이어지는 접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요? 아니야. 정수는 결국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도 끊겼습니다. 문병 온 선영 언니조차 진수가 막아섰습니다. 엄마는 약 때문에 주무세요. 그래도 잠깐만. 다음에 오세요. 닫히는 문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밤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저 없으면 안 되죠? 어둠 속 아들의 목소리.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며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정기 검진도 거부한 아들 때문에 치료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병원은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요. 단호한 말 앞에서 정수는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전화도 아들이 관리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어둠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저만 있으면 행복하시죠?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도 진실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정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방을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지만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힌 터널의 입구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정순이 쓰러진 지 8년이 흘렀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진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진수가 정순의 몸을 닦는다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정순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정순의 팔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진수가 화를 냈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진수야, 그만해. 정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엄마 씻겨드리는 건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뭐가 아니에요? 엄마는 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견뎠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싫어.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정순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요. 싫어. 이제 그만해. 도와주세요. 정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아, 순아, 괜찮아?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6년 전 진수를 돌봐주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이제는 60대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순이 울면서 불렀습니다. 문 열어. 김씨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요. 아주머니한테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이상한 건 너야. 문 열어. 아주머니 도와주세요. 정순의 절규에 김씨 아주머니는 더욱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야, 문 열어라. 엄마가 왜 이래? 결국 진수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오자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좀 구해주세요. 김씨 아주머니는 정순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야윈 몸, 팔에 멍자국, 공포에 질린 눈빛. 순아, 이게 뭐야? 진수야, 엄마가 왜 이런 상태야? 아주머니,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환청도 들으시고. 진수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속지 않았습니다. 환청? 이 멍은 뭐야? 넘어져서. 거짓말 하지 마.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왔습니다. 정순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정순을 검사했습니다. 오랜 학대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분,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8년. 8년 동안 누가 그랬나요? 제 아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적으로 정순을 돌봤습니다. 경찰이 진수를 조사했습니다. 진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엄마가 환청에 시달려요. 제가 돌봐드린 건데 왜 이런 오해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김 씨 아주머니의 증언, 정순의 진술. 몇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수는 피고석에 앉아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엄마를 그렇게 할 리 없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하시지만 증거들이 학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정순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8년간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나 봅니다.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제 잘못이기도 해요. 잘못은 당신이 아닙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수는 김 씨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이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 씨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햇빛. 햇빛을 쬐고 싶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수는 8년 만에 제대로 햇빛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김 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정수는 김 씨 아주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8년 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창가에 서서 해돋이를 보았습니다. 8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순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네. 그래야죠. 정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뭔가 해보고 싶어요. 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도우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김 씨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7년 봄이었습니다. 정수는 재활센터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정순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안정적이세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왼쪽 다리가 아직 불편했지만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2년간 정수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이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 치유의 의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8년 정순은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약초 가게를 열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도와줬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가게는 작았지만 정순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일터를 갖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이 차는 뭐예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치유의 차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마음을 편안하게. 네.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 차 마시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정순의 진솔한 말에 손님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차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순의 가게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정순과 비슷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기서 상담도 해주시나요?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정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폭력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들려줬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중요해요. 그날부터 그 여성은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소개받아왔습니다. 2010년 정수는 공식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새싹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의 새싹을 틀어보자는 의미예요. 모임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으로 상처받은 여성,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들.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한 여성이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했죠. 정순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다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치유해 나갔습니다. 정순도 이 과정에서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2015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순이 가게에서 차를 우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수였습니다. 10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차를 우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하러 왔니? 정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하나. 아파요. 살 곳도 없고. 진수가 울먹였습니다. 나 좀 살려줘요. 엄마밖에 없어요. 정수는 진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수야. 정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어. 엄마, 내가 잃은 건 가족이 아니라 인간다움이야. 정순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사회복지사 연락처 줄게. 거기서 도움받아. 정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다시 오지 마. 진수는 명함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 진수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정수는 문을 닫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진수 왔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많이 강해졌구나.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아, 내가 하는 일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2016년 봄 새싹회 6주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명이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정순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맞아요. 함께라서 가능했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혼자 남은 정수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지난 삶을 생각했습니다. 20살에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을 때 꿈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꿈을 찾았습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이제야 내가 나로 산다.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가게 한 구석에는 새싹회 회원들이 보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 근황 보고, 새로운 꿈 이야기들. 정수는 그 편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내일 아침에도 누군가 이 작은 가게를 찾아올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안고 온 그 사람에게 정수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위로의 말을 건넬 것입니다. 괜찮다, 혼자가 아니다, 희망이 있다. 그것이 정순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